안녕하십니까. 동국대 애들도 이름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생명과학공학과 이게 의수입니다. 왜 이름이 이렇게 바뀌게 된지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우리 공학교육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학교육 인정대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은 구체적인 추진 사례하고 저희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이것이 진행되어 왔던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 그림은요, 작년에 호주에서 있었던 캠페인을 월드 콩그레스인가요? 그 학회에서 코스로 발표한 이야기인데요. 이거 미국의 예를 들었으면 죄송합니다만은 20년에 걸쳐서 산업 구조를 보면은 79년도에는 이런 화학공학 관련 대규모의 프로세스, 장치 산업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20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불과 탑 20에 들어가는 기업 중에 3개 정도의 기업만이 화학공학과 관련된 기업으로밖에 남지 않았다 하는 그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화학산업이 대규모 장치 산업에서 또 다른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변화해 나가고 있는 추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포드 대학의 폴러 교수에 의하면은 이런 전통적인 화학공학에서 장차는 BT와 접목된 형태 주로, 그 다음에 이런 친소재와 관련된 형태, 그 다음에 ET와 관련된 형태로 소위 저희들이 말하는 신기술과 점차 접목이 돼 나가는 추세로 나가지 않는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해주는 또 하나의 것이 물론 이거 미네소타 대학에 있는 경우를 예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런데 다른 서부에 있는 몇 개 학교나 포듀에서 확인해본 바하고 이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5년도에는 주로 이런 대규모 장치 산업에 의한 커머더티 쪽으로 산업체에 많은 졸업생들이 진출을 했지만은 95년 들어서는 그러한 포션이 반 정도, 4분의 1 정도로 줄고 많은 부분의 학생들은 프로덕트 오리엔트된 인더스트리 쪽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 하는 통계를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교과 과정도 여기에 맞춰서 이런 산업의 변화의 추세에 맞춰서 바꿔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부분의 것들이 제가 브레인도 한국에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외국의 페이퍼를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느끼는 거나 혹은 산업체에 가서 몇 가지 얘기를 들어보거나 할 때 우리 한국에서는 화학공학에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든 것은 정부에서는 이런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 제도를 나가라. 수요자 중심의 교육 제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시켜라.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학부제라는 것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전공 부전공이 아니고 이거 복수 전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하게 두 가지를 들어서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라.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거 다 들으려면 4년 동안에 다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졸업을 하기 위한 전공 취득 학점을 낮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복수 전공을 할 때는 예를 들면은 전공은 36학점을 이수하면은 학위를 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36학점인데 전공 필수를 가능하면 없애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졸업학점이 120학점 이런 식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가 되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학생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되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이게 학부 졸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교양 쪽에 좀 강조된 그러한 사람을 키워서 내보내라. 정부에서 요구하는 정책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었고, 두 번째, 거기에 따라서 이런 우수한 인재들이 이공계를 점차 기피해 나가고 있다. 그러려고요. 그래서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자연계열 지원자 수들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죠. 그 다음에 학생들은 자꾸 매스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화학공학은
그러니까 전통산업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통산업에 화학공학, 섬유공학, 기계공학, 조선공학, 한 5개 정도 대표적인 예를 듣는데, 그래서 이게 전통산업이라는 말이 맞는지 저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산업이라든지 기반산업이라든지 이런 용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로 인해서 자연계열이 줄고 거기에 따라서 일반적인 인식이 전통산업이다라는 말로 인해서 점점 더 화학공학으로 오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하는 문제가 또 한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교육시장의 개방으로 공학교육은 대략 전문화되고 세계화, 더 심화되어야 되는 것이 향후의 추세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곤란한 지금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대학 지원자 감소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 서울대학교 지난번 이장만 학장님께서 공학교육 워크숍에서 말씀을 하셨던 건데, 자연계열 수가 감소하고 이공계 신입생들이 대입수능 시험이 극히 쉬워지면서 과연 이런 기초적인 이공계 학생으로서의 수학 능력이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가니까 아까도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조업체에서 우리 산업기술 인력에 대해서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대두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통계자료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열이 다른 계열에 비해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육에서는 현재는 전국이 전부 다 유사한 교과과정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지식 구조와 기술을 보유한 졸업생을 배출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세기가 되면은 소위 그 BDNT, ET라든지 이러한 것들과 접목된 다양한 형태의 시장이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닌데 그렇게 가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 요구를 과연 충족시켜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시스템과 산업은 보다 더 유기적인, 지금보다도 더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현재까지 지내왔던 전통에서 다시 새로운 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산업과 교육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실현시키는 방법으로서 대학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교육 시스템을 우리 마치 ISO 무슨 표준화처럼 이런 시스템도 일종의 표준화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대두가 되는 이야기고요. 그것이 이제 공학교육 인증제가 되겠습니다. 공학교육 인증제는 공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심도 있게 가르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우리 요구하는 일반적인 교양의 것하고는 어찌 보면 대로 지금 반대로 가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스템을 갖추고, 두 번째는 새로운 교육 요소를 도입을 해야 되겠다. 이 교육 요소라는 것은 교과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과 과정의 대철학이 뭐냐? 이 철학은 교과서 중심을 탈피하고 이론 중심을 탈피하고 의사소통 능력을 키우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할 수 있고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양한 산업사회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하나에서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컨셉을 이제부터 좀 바꿔나가야 되겠다. 대학에서 가르치는 기초라는 컨셉이 무엇인가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쪽으로 교육 요소를 바꿔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예를 들고 있는 것이 공학교육 인정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이 그림 한 장 안에 제가 드릴 말씀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 안에 모든 철학이 들어있는데, 순환적인 자율 개선적인 공학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제일 첫 번째 기준은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키워나갈 때 과연 왜 학생들을 키워야 되는가,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는 그 목표와 철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자는 겁니다. 남들이 하니까 한다,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정확히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목표를 세우고 난 다음에
학생을 모집했을 때 들어오는 학생들은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목표에 취지에 공감해서 학생이 들어왔다면 이 학생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을 우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키우기 위해서 학생을 어떻게 키우기 위한 교육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 철학에 맞춰서 교과 과정을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학생을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근데 교육을 시키고 난 다음에 더욱 중요한 것은 학생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이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드는 것은 이제 시험을 보통 우리 주로 많이 치는 거가 되겠지만은 시험만이 아니고 과연 여러 가지 설문지 조사라든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평가를 통해서 과연 이 학생들을 우리가 세운 철학에 맞도록 교과 과정을 개편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이 과연 그렇게 되었는가? 이 철학을 만족시켜줄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만족시켜주지 않으면은 일단 교육하는 환경을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환경을 개선하고 근본적으로 교과목을 바꿔야 될 것 같으면 교과목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런 순환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근데 왜 이렇게 학생을 키워냈느냐? 목표에 맞게 학생을 키워낸 이유가 뭐냐?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키워낸 것은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제품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수요자는 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학생이 아니고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할 때 그 사회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산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산업체와 학생이 이 교육기관에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프로덕트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산업체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거 요즘 새로운 추세에 맞지 않네 하면은 그 철학 자체를 다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적으로 자율 개선형으로 나아가도록 아예 시스템 자체를 바꿔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사람들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늘 해왔던 것이 편하기 때문에 자기 것이 맞고 중요하다고 계속 우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힘든다. 그래서 아예 시스템을 바꿔놓음으로써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그 공학 인증제의 그 기본 철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프로그램의 철학이 있고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돼서 운영함으로써 학생들이 목적에 어떻게 부합되는지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한 교수진과 시설은 어떻게 갖추어져야 할 것이며 구체적으로 화학공학이라면 화학공학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는가 하는 이런 7가지로 나누어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학인증제에서는 어떤 교육기관이 공학인증제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자율순환 개선형 시스템에 맞도록 되어 있는지 그 한 요소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생이라면은 이런 겁니다. 교육기관은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학생을 평가, 상담, 관찰해야 된다. 평가, 상담, 관찰해야 된다. 그냥 평가, 상담, 관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걸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각 학생 전부에 대한 이 학생의 이름은 뭐고 몇 학년 때 무엇을 들었고 하는 포트폴리오도 다 작성을 해야 되고 과목에 대해서도 이런 걸 다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학업 지도하는 교수 회의록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된다. 졸업 동문에 대한 설문조사, 그 다음에 우리가 더 중요한 커스터머로 여기고 있는 산업체에 대한 설문조사, 굉장히 할 일이 많은 것이 공학인증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교육 목표가 있겠죠. 교육 목표가. 교육 목표에 일단 교육기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을 겁니다. 저희 학교 같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자비와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거기에 부합되는 교육 목적을 상세하게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그 학교의 목적에 맞는, 학교의 철학에 맞는 공과대학의 교육 목표는 무엇인가? 교육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고 개선을 하고 또 이놈을 달성하기 위한 교과 과정과 행정을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가 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말씀 들으면 교수님들은 진짜 하기 싫으실 겁니다. 바로 하기 싫은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교육 목적에 맞는 것도 그냥 우리 정기적으로 잘 해오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안 되고 이 교육 목적을 철학을 산업체의 요구에 맞도록 수시로 바꿔주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규정, 각종 회의로 이런 것들을 정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갖추어 놓아야 된다. 그 다음에 기준 3위 프로그램의 학습 성과와 평가입니다. 이게 지금 미국서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게 우리가 미국에 있는 ABS를 나오다 보니까 미국이 그 ABS 그 EC 2002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학생들을 길러냈을 때 학생들을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야 되는가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12가지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무슨 전공 기반에 관한 이런 능력, 기본 소양에서 직업적인 도덕적인 여기부터 이런 능력, 그 다음에 공학 실무 이러한 12가지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학생을 키워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포드윌리언을 가 있었는데 거기에 에듀케이션을 쪽으로 많이 담당하시는 분께 여쭤보니까 그분도 자기도 헷갈린다. 이제 제일 헷갈리는 게 도대체 뭔 차이가 뭔지 모르겠대요. 2번하고 3번의 차이가 무엇이며 그다음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가장 가까운 거 세계 문화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 협동을 할 수 있는 능력. 무슨 과목에서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가? 이거를 12개를 다 공평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과목을 어떻게 짤 것인가? 나도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개를 합쳐서 하나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학부제라든지 학점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이걸 또 12개를 달성한다는 건 참으로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교육기관에서 뭐를 하기도 하는 교육 목표가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하부기관이 공과대학의 교육 목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공학을 전공한다면 여기서는 저들은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화학공학 프로그램에 교육 목표가 세워져 있을 겁니다. 교육 목표가 세워져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학습 성과, 아까 말씀드린 12가지 학습 성과를 달성하는데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교과목이 나오는 거죠. 교과목이 나오면 이 교과목들이 학습 성과와 과연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매트릭스로 다 짜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가지를 잘 만족시키고 또 이것들이 그냥 그것만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육 목표와 충족시켜주는 연관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래 위로 맞아떨어지는 그래서 학습 성과를 내는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라 교과목을 작성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교과목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겁니다. 다음과 같은 교과목을 포함해야 된다. 공학 프로그램에 관련된 수학, 기초과학 및 전산학을 합하여 36학점 이상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기초과목입니다. 기초과목 36학점.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말한 전공은 이쪽입니다. 공학적인 주제에 관한 전공 54학점을 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의사소통이라든지 원활한 체계를 위한 기본 소양 과목을 18학점 이상을 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복수 전공에서 36학점 그러면은 그쪽을 자꾸 몰고 가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공학인증제도화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이고 거기에 맞춰서 가려면 54학점 이상은 반드시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제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도 공학인증제화에서 작년부터 들어온 학생들은 전공을 반드시 54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전 학생들은 36학 복수 전공을 하는 경우 36학점까지만 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다가 우리
기초 소양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수학 이런 과목들을 36점 이쪽으로 보내면은 사실은 합치면 한 90학점 정도가 이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그 디자인에 관한 경험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디자인에 관한 경험이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교육 요소가 되겠습니다. 뭐 교수진은 뭐 충분한 수의 교수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과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교수진. 충분한 수가 몇 명이냐? 그 제한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시설도 충분한 시설을 갖춰라. 무슨 시설을 뭘 갖춰야 되느냐?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충분하게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인증 기준은 이거는 화학공학하고 아마 공공학하고 고급학하고 모여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인원에서는 학회에 요청을 해서 학회에서 우리는 이런 것이다라고 보내주면 그냥 그걸 받아서 그냥 등재를 해놓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화학공학 및 유사명칭 공학 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화학공학도 있고 보건자도 있고 또 환경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화학공학 쪽만 뽑아왔는데 거기에 기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저 화학공학에서 이렇게 보냈답니다. 화학공학은 전통적인 공학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여 고분자공학이나 공업화학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그래서 화학공학은 공정의 원리 및 해석을 위한 물질 에너지 수지, 연력학, 각종 전달, 설계 등을 강조하며 이러한 이론을 신공정에 확대 적용하여 발전하였다라고 되어 있고 이걸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교과 과정 편성은 공학 공통 기준인 수학, 화학, 물리, 전산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전공 기초인 화학, 물리, 생물, 재료 분야의 이론을 포괄하며 그 다음에 공정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정의 개발과 설계를 위한 기초적 이론의 주안점이 두어져 공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새로운 생산기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 이론을 포함하는 심화된 화학공학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이 화학공학 및 화학공학 프로그램으로서 인정을 해주겠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증 현황입니다. 그래서 인증 첫해 저희 학교가 8개 프로그램, 영남대학이 그 3개 프로그램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에 부경대학, 울산대학, 인하대학교가 현재 그 인증을 현장 실사까지 다 끝났고 최종적인 인증 단계만 결정해주는 곳이 남았고요. 화학공학은 이 중에서 화학공학은 울산대학교만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인증하는데 대학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 하필이면 동국대학과 영남대학이 받았느냐? 서울대부터 받으면 어떠냐? 그거는 보편 타당성이 있는 한 중간 정도, 저희 학교 위에 계신 분들 이 말씀들을 굉장히 싫어하실 텐데 중간 정도 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에 먼저 시작하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느냐 주장을 해서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마 2003년에 신청할 때부터는 소위 그 위에 있는 같은 애들은 학교들도 이제 신청을 준비 중이고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결국 공학 인증제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계속 듣는 얘기는 이거 뭐하러 하느냐 이렇게 복잡한 거를 해서 무슨 실속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제도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철학은 이겁니다. 기업체에서 설문조사 같은 거 해보면은 자꾸 실력 없다 그러고 우리 엉뚱한 학생 자꾸 우리 좋은 학생 안 키워주고 대학 뭐 하느냐 자꾸 욕을 하는데 욕하지 말고 이제 학교로 다시 피드백해서 학교에서 뭘 해달라고 요구를 하라는 겁니다. 요구를 뭐를 통해서 하냐? 인증제도 하에서는 기업체에 계신 분들이 반드시 이러한 교과목을 편성하든지 하는 것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와서 요구를 해달라는 겁니다. 적극적인 이 기업, 대기업에서 참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럼 학생들은 뭐냐? 그리고 복잡하게 해서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뭐냐? 당근은 또 여러 가지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를 들면 기술사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준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모양이고요. 그다음 향후 더 중요한 것은 이 국제간 상호 인증이다. 지금 아마 미국하고 일본 간에 일본은 인증 제도를 아예 영어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도 영어로 작성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장차는 서로 간에 인증을 받을 것 같으면은 서로의 나라에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나가면은 이것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고요. 이 대학 차원에서는 이 인정제도를 들어가려면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하자는 것은 절대 안 되고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학교 리더가 전부 다 우리는 뭐 국내 탑10에 드는 뭐 연구 중심 학교 이런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 과연 현실에 맞도록 과연 연구 중심인지 교육 중심인지에 대한 학교 차원에서 확고한 교육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이것이 정립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환적인 자유개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철학을 확실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대가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행정 서비스도 전문화해서 카운슬러를 겸한 많은 직원들을 배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학부마다 프로그램 디렉터들을 두어가지고 이 교육이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피드백이 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 다음 교수들도 제일 귀찮은 사람이 사실은 교수입니다. 이거 하려면은 도대체 또 다른 잡일 비슷한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일이 많은데 원칙은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자. 그겁니다. 교수가 먼저 이런 철학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앞서서 우리가 위기의식을 서로 공감해서 우리 학생들을 제자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길러내야 되겠다는 그 수천한 그 사명감을 가지지 않으면 이것을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이야기. 제일 끝부분, 제일 마지막 개성론입니다. 나머지들은 뭐 개성론이죠. 저희 학교에서 있었던 것들과 뭐 이런 것들인데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다 생략을 하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고 싶으시면은 네? 그래요. 네, 나중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결론적으로 제가 드릴 말씀은 어떤 이런 시스템이 사회가 다양화되어 가고 어려워가고 있고 학생들도 화학공학 그러면 안 옵니다. 아까 말씀이 계셨지만 학부제 하고 나서 학생들의 의식 수준은 그겁니다. 건축가 다 가요. 학부제에서. 왜 거기 가냐니까 무슨 신동엽이 하는 무슨 뭐더라? 심장경 구하는 거 TV에 그거 보니까 너무 멋있어서 다 그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아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거를 아는 것은 없는 학생들을 잘 끌고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려고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우선 우리 교수들부터 먼저 희생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것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공학 인증제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 교과목도 첫 번째는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IT, BT 있으면은 그쪽에 들어가는 것을 좀 귀찮더라도 열심히 더 도입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초적인 과목은 그냥 있어도 좋은데, 저는 이름을 레고나 이런 거, 애리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린애 애들 가져오는 레고 있죠, 레고. R인가? 애리 맞나요? 레고 블록이 있으면은 그 블록 하나하나 자체는 갖는 의미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모양을 만들면 그것이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제가 느끼기에는 화학공학의 교육이라는 것이 지금은 그런 시기이지 않았느냐. 요소 과목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4학년이 끝날 때까지 내가 뭘 배우고 왜 이걸 배우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디자인 단계에 들어가서 공학 설계에 들어가면 이래서 내가 4년 동안 배웠구나. 끝에 가서 알게 되는데 불행히도 지금은 전공 과목 아무거나 들어도 되니까 디자인은 안 듣거든요. 결국 모르고 끝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화되어 나가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반응공학이면 반응공학 내에서 A 플러스 B는 C로 간다는 말이 아니고 구체적인 하나의 인더스트리의 한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과목 하나하나가 어떤 단위적인 독립성을 뗄 수 있도록 그렇게 과목 내에서도 이러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